네, 정치 시사 이슈의 법적 쟁점을 시원하게 파헤쳐보는 시간 최강 로스쿨. 오늘은 최강 로스쿨 학장 김준우 변호사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준우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은 두 가지나 돼 있는데 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이른바 정순신 방지법,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네. 이게 국회 교육위를 통과했는데 내용부터 좀 알려주세요. 네, 지금 사실은 오늘까지 나와 있는 이 관련 내용은 다소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왜 그러냐면 이제 어제 법사위 통과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이게 국회 의안정부 시스템에 어제 새벽까지는 등록이 안 돼 있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예. 네, 이게 왜냐하면 현재 지금 교육위 대안으로 통과가 된 거고, 이제 법안이 35개 그리고 청원안 한 건까지 36건을 조정 통합해가지고요. 국회 홈페이지 가시면 보도자료는 있는데 법안에 아주 테크니컬한 부분이 다 나와 있다. 슬쩍 다른 거는 좀 바뀔 수가 있겠네요. 네네,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예.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학교 폭력의 원래 정의 부분에 사이버 폭력 부분이 좀 더 들어가고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학교 폭력 지원과 관련해서 법률 지원 부분이 좀 포함되고, 법률 지원. 그 다음에 원래도 있긴 있었습니다만 국가 차원에서 학생 치유 회복을 위한 보호시설을 운영한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각종 그 피해자를 위한 법률 지원 제도와 관련돼서 전반적으로 좀 바뀌고요. 그리고 이제 그 피해 학생 요청 시에 학교장의 긴급 조치로 출석 정지 또는 학급 교체가 이제 가능해집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이제 학교 일선에서도 이제 학교장의 권한이 커진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정순신 사태처럼 이제 그 행정 심판이나 소송이 들어갈 경우에 그에 대해서 그 안내하고, 그 다음에 그 학생들의 권리를 좀 더 보장하는 그런 기능들이 전반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 폭력을 담당하는 선생님들도 이제 업무 부담이나 심적 부담을 많이 느껴서 이제 수업 시간도 좀 조정해주고, 그리고 크게 잘못이 없는 한 교원의 민형사 책임을 면책하는 그런 정도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교원의 민형사 책임을 면책하는 거는 왜 그렇게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서로 하기 싫어하죠. 서로 하기 싫어해서 오히려 이제 학폭 피해자를 구제하고 이 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규명해낸 다음에 가해자를 격리 조치시키는 이런 것들이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인가요? 네, 아마 그런 취지로 좀 보이고요. 서로 기피하는 업무가 되다 보니까. 그렇지.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담임과 담임 사이에 또 중재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잘못했다가 이게 이제 만약에 그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학생이 행정 심판이나 소송에서 이겼으면 우리가 또 상처받았다고 하면서 또 담당 교원을 갖다가 또 민사상 대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네요. 예. 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도 그 아까 출석 정지나 학급 규칙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이제 원래는 기존의 심리 상담이나 일시보 이런 거는 학교장이 긴급 조치로 할 수 있거든요. 피해 학생에 대해서요. 네. 근데 지금 학급 교체 이런 거는 이제 안 되게 돼 있었습니다. 네, 출석 정지 그런 부분들 좀 보강하는 거죠. 네. 그 학폭 기록 보정 기간을 대입이나 취업 시까지 늘리는 것, 이거는 그냥 검토만 했었던 겁니까? 네네네. 그거는 4월에 그 학교 폭력 대책위원회라고 이제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회의가 열렸었는데요. 원래 이제 이 법상 있는 회의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정부에서는 2025년 대입에 반영되도록 추진하겠다. 네,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제 그 교총이라고 있습니다. 보수단체. 보수적인 교원단체인데요. 그렇죠. 이쪽에서도 약간 신중론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각층의 지금 목소리를 좀 듣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게 12년도만 해도 10년이었다가 중간에 5년, 지금은 다시 2년으로 단축된 상황이거든요. 근데 요거를 지금 정부에서는 경우에 따라서 한 4년 정도 4년 이제 연장하는
그런 정도로 이제 정책 방향을 잡고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요거는 법이 달라가지고요. 네, 아직은 초중등교육법일 거예요. 그래서 예. 아직까지 논의 중이다로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 아들 학폭 논란 때도 왜 이사장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잖아요. 아, 네. 예, 근데 이제 본인은 이 특보는 상황을 정확히 알기 위해 문의한 거다. 뭐 그런데 이사장한테 전화하거나 이럴 수 있는 학부모들이 많지는 않으니까 그걸 또 전화를 이것만 위해서 법을 따로 만들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그래요?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근데 뭐 만들겠지만 이번에 아직 그런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지는 않고요. 예. 다만 이제 예를 들어 강제 전화기다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집행정지를 중간에 받으면 미뤄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 새로 이제 그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에서는 예.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더라도 피해 학생한테 분리 요청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요렇게는 이제 그 국회 교육위원회 보도자료에 담겨져 있습니다. 법의 내용이 엄벌주의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엄벌주의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고. 네, 엄벌주의까지보다는 그동안 현장에서 계속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법안들이 원래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국회는 뭔가 사고가 나거나 이럴 때만 이제 갑자기 입법 속도가 좀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교육적으로 참 어느 정도 혹독해야 되는가, 가혹해야 되는가, 엄격해야 되는가, 그게 교육적인 측면도 고려를 하긴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만.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소식으로요, 한 4분 정도 남았는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금 후임 대법관들 임명 제청을 했죠. 대통령에게. 네, 그렇습니다. 네, 조재현, 박정화 대법관 임기가 만료가 돼가지고 다음 달에 퇴임하거든요. 예. 그래서 대법원장이 이제 대법관 추천위원회를 거쳐서 8명으로 압축된 후보 중에 2명, 서경환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권영재 서울대 로스쿨 교수 이 2명을 제청을 했고요. 대법원장이 그걸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로 바로 이제 보낸 거죠. 어떤 판결을 했던 분들입니까, 이분들은? 권영준 교수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시 수석을 하고 예. 판사 생활을 쭉 하다가 99년부터 이제 2014년까지 판사 생활을 하다 2015년부터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된 분이고요. 예. 지적재산권법 쪽 분야에 저서가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학문적으로 탁월하고 이번에 퇴임하진 않았지만 기존에 사임했던 김대영 대법관이라고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교수 출신, 물론 판사 출신이지만 교수에서 학계 이론 쪽으로 해박한 대법관이 한 명씩 정도 있습니다. 보통 통상. 그래서 그런 TO라고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서경환 후보자 같은 경우는 활생법원장을 거친 도산법 전문가고요. 역시 실력은 탁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대법관 임명과 관련해서 그 보도가 그런 게 나왔었잖아요. 정치적 편향성이 있을 시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네네네. 대통령이 거부권이 있습니까? 대법관이 임명 제청하면? 그거는 사실은 좀 상당히 논란이 되게 많은 거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헌법에는 이제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청 동의 임명의 주체가 삼권 분리고 완벽히 나눠져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제청권은 사실은 대법원장 몫입니다. 예. 근데 이번에 보도된 거는 대법원장의 제청하는 인사가 마음에 안 들면 대통령이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면 국회로도 안 보내겠다는 것을 시사하는 듯한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랬죠. 네, 그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대통령이 거부권이 있는 건 아니죠. 네, 법적으로 그렇게 명문에 있는 건 아니고요. 예. 굳이 따지면 국회가 동의까지 거친 다음에 마지막에 임명권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을 이제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긴 하겠지만 그런 경우에는 그냥 직무유기에 가깝다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헌재로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거는? 헌재도 아니고 이게 그냥 공백 상태가 되는 거죠. 임명 안 하고 그냥 가만 놔두면. 예. 다른 방법이 없는 거겠죠. 임명을 안 하고 가만 놔두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군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 대통령 임기 동안에 그러면 대법관 숫자를 다 채우지 않는 그런 방법?
네, 이제 상당히 부담이 되고 문제가 될 거기 때문에 현실에서 일어나질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미국에서는 사실은 그런 경우가 가끔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네, 예. 그럴 수 있는데. 예, 매우 정치적인 대통령들이 네네네. 뭐 좀 버티는 임기 동안. 네. 예. 근데 이제 논란이 된 거는 사실 그런 식으로 이제 특정 언론을 통해서 대통령실에서 약간 여론몰이 정치를 한 거 아니냐, 가이드라인을. 그렇죠. 예. 그래서 2명의 후보자에 대해서 노 사인을 미리 너무 세게 한 거 아니냐 해서 사실 조금 말이 나올 수 있는 것 같고. 그 2명이 지금 이 2명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이번에 퇴임하는 법관 중에 이제 박정화 대법관이 여성이다 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8명 후보자 중에 3명이 여성이었거든요. 예. 근데 그 숫자도 3명 중에 1명은 되지 않겠냐는 추측이 있었고. 김준우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해마다 여름철이면 장마와 태풍, 집중호우 등